여러분,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감정, 경험, 아니면 손끝에서 나오는 창작의 힘?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AI가 예술을 만든다면 그건 진짜 예술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현재 런던의 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하루는 늘 창의성을 짜내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광고 배너를 디자인하고 때로는 책 표지 작업도 하죠. 디자인이라는 작업은 단순히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보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죠. 제가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회사의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들은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을 해나갈 겁니다. 클라라, 이번 프로젝트의 리더는 당신입니다. AI를 활용한다고요? 처음엔 그 말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AI와 예술이라니 이게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술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손으로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색연필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로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전통 한국화를 배웠던 분이고 어머니는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한국 전통 예술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의 곡선과 색채를 보며 영감을 얻곤 했죠.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야.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형태일 뿐이지.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사 회의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그 믿음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비스타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처럼 사람의 손으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AI 기반 디자인 솔루션을 도입할 겁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AI 기반 디자인 솔루션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저릿해졌습니다. AI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이 솔루션은 단순히 기계가 우리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효과적인 색상, 구도, 심지어 타겟 소비자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톤까지 분석해서 제안해주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 창작을 도와주는 툴이죠. 마치 화가가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됐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술이란 건 도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단순한 알고리즘의 결과일 뿐이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흉내낼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디자인일지언정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 AI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예술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요. 그 말이 어딘가 맞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저는 제 창의성과 경력이 기계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 옆자리의 동료 마이크가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클라라, 너 진짜 AI에 반감이 있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술이란 건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거잖아. 기계가 그런 걸 대신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나한테 예술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감정을 일으키든 메시지를 던지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꼭 사람이 만든 거라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마이크의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술은 과연 형태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인 걸까요? 아니면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무언가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예술인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AI가 창작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런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술이 될까?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술은 마음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AI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저 알고리즘과 데이터일 뿐인데 과연 그런 게 예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저는 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AI 도입이 핵심인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비스타라는 테크 스타트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AI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내가 믿어온 방식대로 해야 할까?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회사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할 해외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파트너는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이었고 그들은 이미 AI 기반으로 예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화상회의로 한국 팀의 리더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이었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해 브랜드 디자인과 예술을 융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클라라, 저는 AI가 예술가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술가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더 깊고 풍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한서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AI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국에서 작업한 디자인 사례를 보여줬을 때 저는 거기서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계가 만든 건 결국 기계적이지 않을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믿어왔던 예술의 본질이 얼마나 도전받게 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한서윤과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녀는 화상 화면 너머에서도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이었고 마치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클라라, 우선 비스타의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가 먼저 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었던 내용들을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비스타는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들의 서비스는 혁신적이지만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적인 따뜻함과 기술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설명이 끝난 후 서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AI를 활용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볼 방법을 찾아보죠.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바뀌더니 그녀가 작업했던 프로젝트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감각적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AI가 개입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 디자인이 온전히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AI가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색상 팔레트예요. 이 색조는 소비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도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결과물이 단순히 데이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 기반 작업이 디자이너의 본능을 대체하지는 않나요? 디자인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직관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AI는 당신의 직관을 강화할 수 있죠.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AI가 제안한 색상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디자이너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각을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AI와 디자이너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프로젝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AI를 활용한 디자인 도구를 직접 체험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프로그램 데모 페이지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이 도구를 사용해 간단한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저는 AI 디자인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입력한 키워드와 이미지 컨셉을 바탕으로 로고 디자인 샘플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몇 초 만에 화면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로고 디자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결과물들은 꽤 훌륭했습니다. 색상 조합, 균형, 형태까지도 정교하게 완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다시 반발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쉽게 나온 결과물이 정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프로그램이 제안한 로고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곡선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색상 팔레트를 조금씩 바꿔가며 제 감각을 반영했죠. 그렇게 작업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만든 초안은 확실히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저는 서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꽤 유용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여전히 단순한 초안일 뿐이라고 느껴져요. 그녀는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AI는 완벽한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디자이너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죠. 클라라,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느끼셨겠지만 AI는 우리의 창의성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창작할 수 있게 해줄 뿐이죠. 그녀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AI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비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서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녀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인간적인 감각으로 결과물을 조정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AI가 이렇게 제안했으니 이걸로 끝내자. 라는 식이 아니라 AI의 제안은 여기까지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더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서윤의 방식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이란 단순히 하나의 정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리는 비스타 프로젝트의 시각적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창조했는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정말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술의 산물일 뿐일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스타 프로젝트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효율적이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예술일까? 아니면 단지 기계가 계산해낸 데이터의 산물일 뿐일까? 한서윤과의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균형 잡힌 디자이너였고 특히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작업하면서도 가끔 그녀의 확신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윤, AI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는 제가 직접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AI가 도구로서 가진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접해왔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장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회의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프로젝트 중에 AI가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초안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되고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이게 너무 완벽해서 문제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니요? 그게 너무 계산된 느낌이에요. 감정이 없달까요? 디자인은 감동을 주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결과물을 뱉어낸 것 같아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그건 우리 역할이죠. AI는 완벽함을 제안하지만 인간은 그 완벽함 속에 감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AI를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AI는 우리를 돕는 동반자일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동반자를 잘 활용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고요. 그녀의 말은 이론적으로 맞았지만 제 안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작업이 결국 AI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건 과연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우리는 비스타 프로젝트의 시각적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던 날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디자인 초안을 팀 내부에서 논의하던 중 한 동료가 갑자기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이건 AI가 만든 결과물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건 그냥 거기에 몇 가지 수정을 더한 것뿐이죠.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디자이너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건 단순히 AI가 만든 초안을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감정을 불어넣었죠. 결과물은 우리의 창의성과 노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강단이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팀원들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적인 시선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프로젝트 전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술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AI가 만든 결과물에 단순히 인간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걸까? 그 의문은 제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예술의 본질, 즉 감정과 경험이 담겨야 한다는 믿음이 지금 제게는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윤, 난 아직도 AI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창작이라는 건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 감동을 주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죠. 그녀의 말은 저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술이란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결과물이 가져오는 감동이 더 중요한 것인가? 며칠 뒤 우리는 비스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제시한 브랜드 디자인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AI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클라이언트의 한 직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만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인가요? 그 질문은 마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의문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그때 서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을 담아낸 건 우리 인간 디자이너들의 역할이었죠. 이 결과물이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은 기계와 인간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답변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속 의문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예술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고유 영역인가 아니면 기술과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가? 이 질문은 제게 끝없는 갈등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저는 어쩌면 지금 이 갈등 자체가 제가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비스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저는 서윤과의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윤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AI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라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저의 뿌리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도시의 독특한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도심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디지털 광고판,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활기. 그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서윤과 함께 방문한 한국 디자인 박람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던 박람회는 말 그대로 미래의 축제 같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예술이 융합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기술과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AI를 활용한 한국 전통 공예품 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재료를 결합한 작품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나전칠기의 아름다운 문양을 분석한 AI가 새롭고 독창적인 패턴을 생성해냈고 그 결과물은 수공예 장인들의 손길로 완성되었습니다. 클라라, 이걸 보세요. 서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AI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전통 기술을 더 새롭고 혁신적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기술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AI는 단순히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AI 기반 VR 영화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관객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AI가 실시간으로 감정을 분석해 스토리 전개를 바꾸는 혁신적인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장면이 나왔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토리가 예상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체험이 끝난 뒤 저는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스토리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저는 완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스태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객님의 표정과 심박수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했어요. 고객님께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감정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전개했죠.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관객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화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관객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데이터 분석과 감정 인식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AI가 단지 차가운 기술로만 여겨졌던 제 기존의 시각이 점점 더 따뜻한 감정과 인간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민화를 기반으로 한 AI 인터랙티브 아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작품 속 호랑이와 매화나무는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고 관객이 그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 호랑이가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I가 민화의 상징과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민화는 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관객의 희망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새로운 민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기술을 통해 전통을 확장하는 방식이죠. 저는 그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매화나무의 꽃잎과 호랑이의 부드러운 눈빛은 단순히 기술적인 산물을 넘어 저를 감동시키는 어떤 특별한 연결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예술을 더 깊이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이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서윤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 이번 방문은 제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AI가 예술을 대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본 한국의 기술은 대체가 아니라 협력 그리고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통과 기술을 결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려는 노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한국에서는 전통과 기술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이 전통을 더 풍부하게 하고 사람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마음이죠. 그녀의 말은 제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술이란 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협력해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창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작업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통을 세계와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AI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제가 사랑하는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예술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예술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깊은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은 AI와 인간의 창의성이 어떻게 공존하며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술이란 단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과 협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잇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